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한포진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소증으로는 손바닥에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질층이 박리되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간지러움이 주소증으로 하는 질환을 한포진이라고 합니다.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호발하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땀의 분비, 그 다음에 땀샘의 분비와 밀접한 부분에 이제 환부가 한포진이 주로 발생한다 해서 한포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땀의 분비나 땀샘의 분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포진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외부적인 자극으로 한포진이 악화될 만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특정 화학물질,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책을 많이 만지는 직업, 외부의 이물질을 많이 만지는 직업들을 하는 경우 아무래도 손에 그런 물질들이 자극이 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일 케어를 하시는 분들, 혹은 도서관 사서라든지 물을 많이 만지는 요리사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종종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습진, 한포진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아토피 같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아토피라는 것이 원인 불명의 만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몸의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이런 피부 만성 습진이 손에 나타날 경우, 발바닥에 나타날 경우 그때는 한포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와 한포진을 굳이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아토피를 경험했던 아니면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포진의 발병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기타 아토피라든지 기저질환도 없고 직업적인 요인도 없이 그냥 단순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만성 습진을 경험하는 경우 있는데요. 주부습진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중, 임신 후에 손바닥, 발바닥의 습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특징적으로는 이런 환자분들을 발병 전후, 한포진의 발병 전후로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특별하게 환경적인 변화 이런 건 없어도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그러니까 사건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럴 경우는 체력 보강, 면역력을 튼튼히 하는 것, 그러면서 피부 장벽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주된 치료법입니다. 한포진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한포진을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가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위해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한다든지 상처가 있을 경우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다든지 이런 치료법을 그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하는데요. 한포진은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새롭게 병변이 발생하는 속도보다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는 속도가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환부가 덧나고 넓어지고 반복되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법의 관건은 빨리 피부가 재생될 수 있도록, 환부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손의 자극, 발바닥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고무장갑을 많이 만진다든지 일정한 화학약품을 만진다든지 한다면 손에 자극이 될 만한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면서 피부를 재생을 할 수 있는 이 치료의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피부 건강법에서 한포진을 치료할 때도요, 다른 질환들은 면역력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한포진은 반드시 환부의 면역 약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용제 치료, 그 다음에 재생침 치료를 통해 환부를 빨리빨리 재생시킬 수 있어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튼튼히 하는 내치와 그다음에 외치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케이스이죠. 한포진, 피부의 면역력도 튼튼히 해주고 재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